안녕하세요, 대시입니다. 아이패드 프로 5세대가 출시했는데요. 리퀴드 레티나 XDR 등을 도입하며 강력한 태블릿 성능을 선보였는데요. 하지만 작년 9월에 나왔던 아이패드 에어와 외관상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하는 만큼 두 제품 중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두 제품 중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두 제품은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만 봤을 때 앞면만 보면 사실 구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게다가 배터리 수명이나 와이파이 6 및 블루투스 5.0을 지원하는 점, 그리고 커넥터 역시 USB-C 커넥터를 사용하고 매직 키보드의 호환, 그뿐만 아니라 스마트 키보드도 지원하며 애플 펜슬까지 똑같은 걸 쓰는 만큼 두 제품은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볼까요? 먼저 외관상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비슷하게 생긴 디스플레이 이야기입니다. 두 제품 다 정면에서 보면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아이패드 프로 11인치와 아이패드 에어의 차이는 0.1인치에서 차이가 납니다. 바로 디스플레이 사이즈인데요. 아이패드 에어는 10.9인치이며 아이패드 프로는 11인치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베젤의 사이즈가 약간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이패드 에어의 베젤이 아주 약간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약간 두꺼운 베젤이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었지만 익숙해지면 크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다른 점이 있다면 아이패드 에어는 10.9인치 한 가지 제품만 나오지만 아이패드 프로는 11인치와 12.9인치 두 개의 제품이 나오죠. 이 때문에 그림을 그리시거나 좀 더 큰 화면으로 작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가 사용에 있어서 유리하겠네요. 그리고 색상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죠. 실버와 스페이스 그레이만 나오는 아이패드 프로와는 다르게 아이패드 에어는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 뿐만 아니라 로즈 골드, 그린, 스카이블루 색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각보다 크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기존 딱딱한 이미지의 기기보다 좀 더 색다른 기기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아이패드 에어의 다양한 색상이 분명 마음에 드실 겁니다. 이번엔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아이패드 프로는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하여 기기의 잠금을 풀 수 있죠. 하지만 아이패드 에어는 전원 버튼의 터치 아이디를 사용합니다. 이건 각자 호불호가 있겠지만 저는 두 방식 다 마음에 들기 때문에 별다른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만 본인이 사용했을 때 좀 더 편안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은 디스플레이의 차이점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사이즈 말고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11인치와 아이패드 에어 두 제품 다 264ppi, 풀 라미네이션, 반사 방지 코팅 등 비슷한 점은 많지만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는 아이패드 에어보다 100니트 더 밝은 화면을 표시할 수 있으며 게다가 120Hz의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이게 한 개씩 보면 눈치 못 채지만 같이 사용하고 있으면 갑자기 에어가 오징어로 보이는 현상이, 그리고 12.9인치 이야기를 하면 더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바로 미니 LED 적용 덕분에 더 정확하고 더 밝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애플에서는 이를 리퀴드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최대 1000니트의 밝기, 100만 대 1 명암비를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한 색 표현이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이는 사진이나 그림 등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겠죠. 칩셋에서도 그 차이는 분명합니다. 아이패드 에어는 A14 바이오닉 칩셋을 사용하고 아이패드 프로에서는 애플의 새로운 칩셋인 M1 칩셋을 사용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A14 바이오닉 칩셋은 6개의 코어, 그러니까 2개의 고성능 코어와 4개의 고효율 코어가 있고 4개의 GPU 코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클럭 속도는 3.10GHz입니다. M1 칩셋은 8개의 코어가 있으며 그중 2개의 코어가 고성능 코어입니다. GPU 코어는 8개가 있으며 최대 클럭 속도는 3.20GHz입니다. 당연히 칩셋의 벤치마크 점수도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아이패드 프로의 점수는 없으니 맥북 에어의 M1 칩셋 벤치마크 점수로 비교하면 A14 바이오닉 칩셋을 장착한 아이패드 에어는 단일 코어 1585점, 멀티코어는 4213점이며 맥북 에어의 점수는 단일 코어 1700점, 멀티코어는 7374점입니다. 저장 용량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아이패드 에어는 64GB와 256GB만을 지원하는 반면 아이패드 프로는 64GB부터 2TB까지 지원하죠. 물론 256GB 정도면 일반적인 사용에서 부족함이 없지만 전문가들에게 256GB는 상당히 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램 역시 차이가 나는데 아이패드 에어는 4GB 램을 지원하지만 아이패드 프로는 8GB를 지원하며 1TB와 2TB의 스토리지 제품에서는 무려 16GB를 지원합니다. 이처럼 성능만 보면 대략적으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두 제품의 큰 차이라고 하면 카메라가 있겠는데요. 개인적으로 아이패드 카메라를 쓸 일이 별로 없어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우선 후면의 카메라는 생긴 것부터 다른데요. 12메가픽셀 카메라 하나만을 장착한 아이패드 에어와는 달리 아이패드 프로는 10메가픽셀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아이패드 프로는 라이더 스캐너까지 추가되었기 때문에 카메라 자체 성능보다는 이 라이더 센서의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좀 더 큰 차이는 전면 카메라에 있는데요. 우선 사양만 보면 아이패드 에어는 7메가픽셀의 페이스타임 HD 카메라이지만 아이패드 프로는 12메가픽셀의 트루뎁스 카메라, 2배 광학 줌아웃, 인물 모드, 인물 조명 등을 지원하는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인데요. 이게 왜 큰 차이냐? 아이패드로 사진 안 찍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네, 물론 그렇습니다만 아이패드 프로에는 이 카메라를 기반으로 한 센터 스테이지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은 M1 칩셋의 머신러닝 기능으로 구현하는데 아이패드의 전면 카메라를 이용해 비디오를 찍을 때 사용자를 인식해 프레임 중앙에 위치하도록 해줍니다. 사용자가 움직이면 센터 스테이지를 이용해 자동으로 패닝하여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이 기능은 아무래도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영상회의 등을 자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는 아주 좋은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하자고 이렇게 비싼 걸 살 이유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밖에 스피커나 마이크 역시 약간 차이를 보이며 셀룰러 데이터 역시 아이패드 프로는 5G를 지원하고 포트의 속도 역시 차이를 보입니다. 하지만 아이패드 에어의 성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이패드 프로의 성능이 너무 좋은 것이라 일반적인 사용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비교 설명을 보시고 아이패드 프로의 실사용에 꼭 필요한 성능이나 옵션이 있다면 프로의 구매를 고려해보시고 만약 너무 과한 사양과 가격이 부담된다면 저렴하면서도 강력한 아이패드 에어의 구매를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이패드의 차이점을 알게 되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더 많은 애플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시였습니다.